이번아 뭐야, 짝퉁 그리버스만 계속 나오고. 아니 저거 지금 미소사우루스 일화와 더불어서 뭔가 찝찝하고 엉성한 느낌이 나는 것도 같은 만달로리안 시즌3의 2화가 방영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임팩트가 엄청 강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에피소드가 전체적으로 흥미롭냐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분타이브를 맞이한 타투인 행성과 펠리모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분타이브 클래식이라는 포드레이싱 장면을 통해서 분타절이 언급되었었죠.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처음 등장한 타투인 행성의 분타절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한 분타 더 헛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날로, 본래는 헛들의 막강한 권력 앞에 노예들이 다시 한번 복종을 맹세한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시점에는 헛 종족을 몰아낸 보바펫이 타투인의 권력자로 자리 잡았고, 헛들의 영향력이 행성에서 완전히 사라진 만큼 온전히 명절처럼 즐기는 모습입니다. 펠리를 찾아온 딘자리는 IG 수리에 들어갈 부품을 부탁하지만 IG 시리즈의 부속을 만들던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사고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자와들이라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대신 펠리는 R5 시리즈 아스트로맥 드로이드인 R5D4를 여정의 동료로 데려가라며 설득하는데요. 영화 새로운 희망에 처음 등장했던 R5가 드디어 자신만의 모험을 떠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데에서 제가 주인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IG 시리즈 드로이드와 이 R5의 이야기는 모두 다른 영상에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5 강매의 현장에서 그로구가 말을 떼려고 했습니다. 이미 알아듣는 것은 정말 잘하는 그로구이기 때문에 그걸 말로 토해내기만 하면 정말 수다쟁이일 것 같은데, 과연 그로구가 내뱉을 첫 한마디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그로구가 첫 옹알이로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전 드라마에서 타투인 행성의 통치자가 된 보바펫 또한 언급이 되지만 이름만 언급이 될 뿐 모습이나 자세한 현재 상황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만달로어 행성의 대기질 분석을 위해서 R5를 우주선에 태운 채 딘자리는 이제 정말로 만달로어 행성으로 떠납니다. 딘자리는 모든 만달로어인의 뿌리이자 베스카 광산이 있는 곳이라며 만달로어 행성을 소개하지만 정작 그가 자란 곳은 그 위성인 콩코디아였고 본인은 만달로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딘자린이 만달로어에 도착하는 장면은 이번 시즌 막바지나 되어서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연불처럼 우리의 길이다를 외치는 워치의 아이들 세력 딘자린이 이 시즌을 통틀어서 큰 은하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만달로어인들을 만나고 과연 전통과 계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그 모든 고뇌의 시험대로 등장할 무대가 만달로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개인적인 기대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만달로어에 빨리 도착했고 스케일에 비해서 웅장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달로어인이라면 자고로 길을 익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만달로어 성계에 대한 개괄도 함께 언급해줘서 좋았습니다. 동명의 항성과 행성 모두를 갖고 있는 만달로어 성계에는 9개의 행성과 73개의 위성이 자리합니다. 모두 코러산트 행성에서 쫓겨난 타웅 종족이 정착하면서 만달로어 성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만달로어인들이 정착한 만달로어인 구역이나 행성들에 관해서는 다음번 만달로리안의 모든 것 시리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융합탄을 맞고 수정화된 만달로어 행성과 순다리시를 보자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행성민들끼리 규합하고 제국에 저항해볼까 하던 차에 이런 일을 맞이했으니 말이죠. 보카타는 행성이 폭격된 이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곳에 알마이트라는 토착 원시 종족들이 이주해왔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폭격으로 인해서 일어난 지각변동으로 고대 타웅 종족의 생존자들이 등장한 것은 아닐지 추측해보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친구들의 외형이 미소사우루를 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소사우루 특유의 엄니가 양뺨에 나 있는 것이나 파충류를 연상케 하는 외형을 보면 무언가 접점이 있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알마이트들과 싸움을 벌이는 딘자리는 아직도 다크세이버가 버거운 듯 힘겹게 싸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딘자린에게 다크세이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고대의 성검이었고 아직 이 검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거나 이를 다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에게 이 검을 휘두를 자격이 없다는 듯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알마이트와 싸울
올라와서 알파이브를 구한 이후 검사 결과 만달로어 행성의 대기가 이미 회복된 상태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달로어 행성이 저주받아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워치의 아이들 세력의 주장과 저주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보카탄 크리즈의 말 중 어느 쪽이 옳았는지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만달로어에서 추방된 지 오래되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병기공이 어째서 그토록 강경하게 만달로어에는 갈 수 없다고 말했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병기공은 역사를 잊고 전통만을 고수하는 리더로, 보카탄은 전통을 잊고 역사만을 바라보는 리더라는 재미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만달로리안의 주요 아이디어는 역사와 전통이 손을 잡는 순간, 즉 병기공의 말을 빌리자면 미소사우르가 일어나서 만달로어의 새 시대를 선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마이트들을 제압한 딘자린과 그로구는 클론전쟁 시리즈에 나온 만달로어의 지하도시를 탐험합니다. 중간중간 클론전쟁 마지막 시즌의 배경인 것 같은 장소들이 등장했는데, 실사작품에서 이 배경들을 보니 기분이 정말 기묘했습니다. 만달로어 행성의 폐허를 모험한다는 내용은 기괴한 돌연변이 괴물들이 왕창 나온다는 점에서 체르노빌 관련 괴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거미 탱크가 등장해서 딘자린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만달로어 행성의 지하에서 만달로어인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연명하는 무언가인데, 도저히 뭘 기획하고 등장시킨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파일럿이 탑승하는 기체인 걸 보면 확실히 무언가 목적을 가진 무기 같고, 유기체적이라서 고대 만달로어인들이 탔던 바실리스크 전쟁 도마뱀 느낌도 조금 나는데, 이게 제국이 심어둔 기계인지 한때 다스몰이 그러했던 것처럼 만달로어 사회 붕괴 이후 또아리를 튼 기계 괴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조종하는 파일럿은 아무리 봐도 그리버스 장군처럼 생겼는데, 아마 레전드 세계관 때는 진짜로 이상한 기계들이 많았으니 어디선가 레퍼런스를 따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한 괴물을 상대로 하는 길고 지루한 액션씬이 끝나고 그로구가 붙잡힌 딘자린을 구하기 위해서 보카탄에게 도와달라고 달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포스도 쓰고 중간중간 미리 위험도 알아차리고 우주선으로 길도 찾는 용맹한 아기가 다 되어서 이제 말만 하면 다 컸겠다 싶었습니다. 쫓아낸 줄 알았던 딘자린이 돌아온 줄 알고 제대로 혼쭐 내려다가 그로구만 온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보카탄이 바로 팔 걷어붙이고 만달로어로 향하는 장면을 통해서 만달로리안 시리즈 특유의 아기와 관련되면 어른들이 곧바로 도와주러 움직이는 스토리 전개는 여전히 재밌었습니다. 정치나 역사나 성격으로 마찰을 빚다가도 아기가 사라졌다거나 아기가 부탁하면 바로 표정이 돌변해서 다 함께 손잡고 움직이는 어른 캐릭터들이라니 어딘가 따뜻하면서도 귀여웠습니다. 스파이더 탱크를 상대로 가볍게 보카탄은 딘자린은 버거워했던 다크세이버를 한 손으로 들고 제압합니다. 시리즈에서 보카탄을 밀어주는 것을 보면 이야기의 종장에서 지도자인 만달로어로 등극하는 인물은 리더로 제기한 보카탄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보카탄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딘자린에게 포그 수프를 끓여주길래 놀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여운 포그가 아니라 스펠링이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딘자린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데요. 문화도 무엇도 계율 외에는 만달로어인으로서의 역사가 없는 딘자린과 그 모든 정통성을 가졌지만 계율과 전통을 잊으려 노력하는 보카탄 사이의 대비가 재밌었습니다. 보카탄과 딘자린이 생명수로 향하는 장면에서 보카탄의 과거가 더 풀립니다. 그녀는 훌륭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언니를 포함해서 두 공주 중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만달로어인들을 이끄는 만달로어는 분명 유일 지도자일 텐데 그들 사회에서 엄연히 왕실 가문이 존재했었다는 점은 처음 들어봐서 신기했습니다. 워치의 아이들이 줄줄 외우고 다니는 계율 또한 왕실에서도 읊었던 것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만달로어인들 설정은 인기가 많은 것에 비해서 중간중간 빈틈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만달로어의 광산, 생명수 앞에서 스타워즈 위키피디아를 읽어주는 보카탄을 뒤로 딘자린은 자신들의 민족의 수천 년의 역사가 집약된 그 장소 앞에서 압도된 듯 잠시 멈춰섰다가 갑옷을 입은 채로 생명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딘자린이 갑자기 망토부터 훌렁훌렁 벗길래 어디까지 벗을지 조금 두려웠는데 다행히 갑옷은 전부 입은 채로 딘자린은 생명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연 딘자린은 생각보다 깊었던 생명수 호수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란 보카탄이 호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깊은 그 심연 속으로 잠수해 그를 건져 올렸는데요. 딘자린을 끌어올리는 보카탄의 눈앞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미 7000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전설의 괴수, 이제는 그 두개골만 문양으로 남았다고 여겨진 만달로어인들의 상징, 물속에 잠들어 있던 미소사우르 한 마리가 그 거대한 눈을 뜹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만달로어인들이 계율을 외우면서 몸을 담궜던 바로 그 호수 아래에서 이제는 전통을 잊으려 했던 보카탄은 진짜로 살아있는 미소사우르
미소사우루를 마주합니다. 그 장엄한 몸짓 하나만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내용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보카탄과 마찬가지로 숨을 헉 들이쉬게 만드는 미소사우루. 과연 병기공이 말했던 고대의 예언은 무엇이고 그 예언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만달로어인들의 새 시대가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